여러분, 와이파이 재접속이 안 되는 히터가 있습니다. 다행히 와이파이 기능은 계기판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가하실 때 저희 안산 공장에 방문하시거나 여기 주소 남겨드릴게요. 계기판을 택배로 보내주시면 와이파이가 무조건 다시 접속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께 보내는 택배비는 고객님께서, 저희가 보내는 택배비는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S트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S트링크가 뭔지 모른다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펌웨어를, 헥스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할 줄 안다, 이메일로 보내줘 하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와, 히터 와이파이 접속하는 방법 동영상 찍고 나서 새로 입고된 히터를 테스트했는데 와이파이 자동 재접속이 안 되는 거야. 우와, 이게 무슨 일? 그동안 내가 몇 달 동안 테스트하던 건 와이파이 재접속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 났다. 동영상도 찍었는데 코드에 오류가 있나 샅샅이 뒤져봤는데 오류는 없어. 그런데 와이파이 칩 펌웨어 버전이 한 단계 올라가 있네? 예전에는 1, 5, 0으로 세팅하면 와이파이가 끊겼을 때 5초 간격으로 재접속을 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버전은 5초 시간 간격이 빠졌어. 그냥 1, 0으로 세팅하는 거였어. 그러면 시간 간격은 와이파이 칩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거야. 아무튼 문제는 해결했다. 그리고 작업하는 김에 스마트폰 앱이 배터리 히터와 연결이 끊기던 문제가 있었는데 요게 알고 있어. 한가할 때 수정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참에 그것도 다 같이 작업했다. 테스트 결과 배터리와 히터 모두 LTE 라우터를 쓰든지 스마트폰 와이파이 핫스팟을 쓰든지 100% 재접속이 됩니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몇 시간씩 잠들어 있어도 다시 실행하면 배터리와 히터에 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저희는 올해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IoT 히터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 버전은 안 나오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블루투스는 근거리 통신만 됩니다. 리모컨이 있다면 굳이 앱을 켜가지고 히터를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앱을 켜고 히터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5발자국, 10발자국 걸어가서 끄고 키면 온도를 조절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히터는 블루투스로 구현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통신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블루투스는 스마트폰과 히터가 직접 통신합니다. 반면 우리가 만든 배터리와 히터는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스마트폰 앱도 서버에 접속해 배터리와 히터의 정보를 받아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넣는다고 해서 직접 통신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 고급 기술이죠.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건 스마트폰과 히터가 근거리 통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버가 관리해주는 히터, 앱을 단지 리모컨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서울의 집에서 강원도 세컨하우스에 설치된 히터를 조작하고요, 히터의 가동 정보가 서버에 기록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클라우드 서버, 요런 게 진정한 IoT 기능 아닐까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큐링크는 저희가 만든 거라 디자인이 투박하고요, 지금 살짝 버그도 있지만 이 앱, 이 시스템은 삼성 스마트싱스나 투야 스마트처럼요, 퀀텀캣에서 생산하는 모든 IoT 기능이 있는 기기를 등록하고 조작할 수 있는 통합 IoT 클라우드 서버입니다. 히터가 와이파이 재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아직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LTE 라우터처럼 IP가 바뀌어도요, SSID,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와이파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와이파이를 다시 켜는 순간 히터는 와이파이에 다시 접속합니다. 재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백그라운드에 있던 앱이 클라우드 서버와의 접속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앱을 살짝 밀어주시고 재실행해주면 서버에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포함해 IoT 기기를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IoT 기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야외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2.4G면 모두 연결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동하는 자동차라면 연결이 계속 끊어졌다가 붙었다 해서 불편합니다. 한 자리에 있고 하필이면 그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에는 퍼블릭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터를 포함한 IoT 기기를 와이파이에 접속하려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접속한 상태여야 합니다. 와이파이 통신이 켜진 상태에서만 히터에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SSID와 접속 비밀번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IoT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와이파이가 없어서 핫스팟으로 연결하라고 했더니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연결을 할 수 있다? 말이 되나요? 예, 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한 후에요, SSID와 비번을 핫스팟으로 바꿉니다. 물론 이때 핫스팟 2.4G로 설정해서 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딱 한 번만 연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든 대전에 있든 부산에 있든 핸드폰의 핫스팟만 켜면 히터가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두 번째 방법, 와이파이가 없는 곳이라면 친구가 한 명 필요합니다. 친구가 와이파이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친구 보고 와이파이 2.4 핫스팟을 켜달라고 합니다. 친구 스마트폰 핫스팟에 내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연결시키고요. 앱에서는 친구께 아니라 내 핫스팟에 SSID와 비번을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핫스팟을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핫스팟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차 안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LTE 라우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조그만 스틱형인데요, 자동차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핸드폰 유심을 꼽으면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처럼 작동하는 기기입니다. 차 안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무제한 요금을 사용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프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K 오지 프라임 요금제인가 그걸 쓰는데요, 매달 30기가 정도 나눠줄 수 있는 무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이걸 소개할 때 무료라고 했더니 그것도 미리 요금을 다 낸 거 아니냐, 무료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미리 요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안 쓰고 계셨잖아요. 이걸 다시 쓰는데 추가 요금 안 내잖아요. 그럼 무료 같은데 난?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LTE 라우터 하나 구입하신 다음에요, 그 통신사 영업소 있죠? 영업소에 방문해서 데이터용 유심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만들어 줍니다.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유심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SK나 KT는 이런 LTE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 인터넷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 이 유심, 요새는 유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심락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옮기면, 유심에서 옮기면 통신사에서 유심을 사용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버립니다. 이 락에 안 걸리려면 항상 유심을 옮길 때는 기기를 끈 상태에서, 전원을 완벽히 끈 상태에서 유심을 옮겨야 유심 락이 안 걸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유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꼽았다가 어떤 라우터에 꼽았다가 애들 차 안에서 뭐 시켜준다고, 게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락이 걸려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있어. 그건 통신사에서 막은 겁니다. 오늘은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 무시동 히터를 포함해 모든 IoT 기기를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핫스팟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